좋은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힘드네요. 네, 반갑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르고 있잖아요. 네, 요게 또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 매도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 매수, 개인들은 뒤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매도 의견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에서는 지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지금 가장 피가 말리는 게 외국인이겠죠. 네, 물론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안 돼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해칭을 하면서 물량을 좀 줄여서 넘길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게 나타나고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 잡기가 헷갈려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죠. 물론 특정한 종목군들의 상승은 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상승 포인트가 크진 않아요. 그러면 요 시점에서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좀 들지,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쁜 건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약세를 보이는 관점 때문에 장이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잘 버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좀 올랐습니다. 보선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가 원전 관련한 부분들을 돌아다녔다. 자, 이게 대단한 거죠. 로봇가 원래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 위험한 일들을 해낼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예상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자동차 쪽에서 반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오늘 같이 올라가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각자의 재료가 있거나 산발적인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자금이 막 이리저리 막 분산되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수급이 오늘 빠지지 않으면 내일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대체적으로 물량을 다음 달로 넘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지루한 장이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5346까지 올라갔습니다. 만기 전날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통 상방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잘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은 계속 손실을 누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골치 아프단 말이죠.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5300포인트 이상에서 가다 놓고 있으니까 더 올라가지만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일 거예요. 현물을 계속 쌓아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하방 포지션을 더 세게 받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이었죠. 금요일날 훅 빼가지고 5000포인트 밑에까지 내려와서 청산의 기회를 잡았는데 외국인이 이제 청산을 안 했어요. 청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쭉 말아서 개인들이 받아서 올려버렸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까지 올라간 상황이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만기 가까웠는데 큰일 났는데 그때 청산할 거 그랬나? 이런 생각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요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루가 더 남았기도 하고요. 만기 다음 날도 물량 청산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는 좀 지켜보는 관점들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현재 포지션은 나쁘진 않아요. 아침에 뚝 떨어져서 시작했지만 그거 다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1.6% 거의 2% 가까이 변동성 나타나는 겁니다. 상승 쪽으로 진행된 거라서 요거 오후에 수급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상승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 0.5, 여기는 약간 변수가 좀 있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인데 요거는 상승 포인트가 조금 약해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 쪽으로 자금 이동이 좀 일어나서 코스닥이 약간 찬밥 정도의 느낌들 받는 거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원래는 주가가 더 밀릴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는 있었는데 아침에 떨어진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버렸죠. 기관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관들이 계속 받기는 어려울 텐데 계속 받고 있어요. 받기 어려울 텐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요거 한번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은 좀 살펴봅시다. 자, 수급 내용 보시면 아침에
외국인들이 한 4천억까지 팔았었죠. 그 다음에 방향이 계속 될 것인지를 봐야 됐는데 요게 그냥 바로 선회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특별한 건 없었지만 금융투자가 막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죠. 왜냐면 외국인들이 오늘 털려고 마음 먹었는데 받아준 애들이 계속 있어. 그러면 또 이게 물량 포지션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일이 만기가 바로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포지션 쌓아버리게 되면은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이 포지션 좀 돌리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약간 얘네들이 지금 애매모호해졌습니다. 뭔가 사인이 안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금융투자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수급 동향에서는 일단 뭐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포지션은 이 금융투자가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오후에 파느냐 안 파느냐, 또 이게 오늘 상승으로 가더라도 내일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면 보통 대량 매도가 나오기가 쉽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매도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약간 의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만기일 날 그냥 잘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포지션이 되게 꼬이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은 어쨌든 청산을 하든 롤오버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손실 구간이니까 네, 대체적으로 롤오버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해칭하는 것 같아요. 해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달에 외국인들이 손실을 보면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물량을 정리해서 네,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뭐 5천 한 100 그 정도까지만 나오면은 외국인들이 수익은 못 보더라도 손실 부분은 상당 부분 네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거기까지 내리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관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내일까지는 네 조금 자제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런 정도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특별한 건 없어요. 네, 특별한 건 없고 오늘 하이닉스가 조금 밀려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밀렸었는데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지금 4%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얘가 그 나온 모습들은 이제 뉴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여기 다이내믹스 네, 요거 이 로봇 때문입니다. 이 영국 핵시설 해체 현장에 특급 도움이 맹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안에를 볼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거, 관리하기 어려운 구간들 이런 데를 가서 보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로봇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제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어디가 문제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가 있게 되죠. 즉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이 현대차 쪽에 관심들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관련 로봇주들은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로봇주들이 조금씩 움직였다 그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주, 배당주 쪽 움직임은 계속 좋아져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은행주들 분위기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오늘 반등 포인트 좀 있고요. 네, 우리 금융지 은행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적주들도 올라가는 모습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가 오늘 네, 신고가죠. 네, 17% 올라가는 모습. 예. 12만원 돌파했습니다. 와, 죽이네요. 네. 자, 이제는 LG전자라고 부르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매물대 이제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더 가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세도 아래쪽에서 다 긁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라, 당분간은 조금 더, 네, 상승 기조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은 한번 들어오겠죠? 그러면 추세를 내려갔다 다시 받을 것인지, 뭐 그런 것들 좀 봐야 됩니다. 아무튼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 LG전자도 특이한 부분이 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뭐 상승 흐름들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지주사나 이렇게 방어주 위주의 움직임들이 여전히 강하다는 거. KT도 지금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주사 개념의 포지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는 마이너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지 많이 오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게 대단한 상승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대차만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쪽만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반도체 쪽도 여전히 경계심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좀 빠지거나 아니면 살짝 변화가 좀 있거나 그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금 이동은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시고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나쁘다라는 것으로 딱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원래는 그냥 포지션만 봐서는 그냥 비차익으로 땡겨가지고 다 털어버릴 것 같은 무서운 분위기였는데 지금 버티는 거 보면은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등락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쪽에서 지금 469개 상승이고요. 403개 하락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상승과 하락이 비슷비슷해요. 자, 지수는 올라왔지만 비슷비슷하다는 것은 대형주에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코스닥도 보시면 815개 상승에 822개 하락입니다. 오히려 여기는 하락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 보면은 계좌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보여지네요.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플루토스, 유투바이오, 다스코, 뉴인텍, 그 다음에 에이프릴바이오, K바이오까지 해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뭐 시총이 작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 우리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약간 지금 보시면 키다리도 오늘 좀 올라왔네요. 네, 이런 엔터주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 섹터, 네, 한전산업도 오늘 올랐죠. 그러니까 원전 섹터 이런 쪽하고 보성파워텍도 오늘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르비텍도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이런 부분들 원전 섹터, 그 다음에 방어주, 그 다음에 뭐 조비도 요즘에 계속 올라가요. 네,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원전이 조금 강한 편으로 많이 모여 있네요. 근데 원전은 대형주도 말고 중소형주 위주 포지션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개. 상승 종목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쭉 내려보시면 2.9% 정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제일바이오, 대호AL, 아스타 뭐 등등등 여기도 지금 하락이 좀 있어요. 그래서 10개 종목이 오늘 하락하는 포인트로 진행되어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2.16, 한 0.5에서 네, 0.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플러스 0.5 정도. 뭐, 그 정도는 다 나오지 않나요? 그죠? 네, 오늘 플러스 0.5 정도 나오죠? 뭐, 비슷비슷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계좌가 오늘은 보합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뭐, 특별하게 튀어나가면서 수익 나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 움직임 살펴보시면 현대차 매수 들어와 있네요. LG전자, 네, 올라가는 건 기가 막히게 알고 냄새를 맡는다니까. 또 셀트리온, 한미약품, 투산에너빌리티 등등등.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 삼성전자, 대덕전자 이 반도체 쪽 매도가 조금 보여요. 네, 하이닉스 매도 좀 있고요. 이런 쪽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거.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 우선주 샀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고요. 한온 시스템 매도, 그다음에 현대차, KB금융 등등등. 일단 올라간 것들 위주로는 뭐 얘네들은 매도를 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원전 쪽도 같이 매도를 때리고 있는 모습이 좀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매수는 우리기술, LG전자, 기아, 셀트리온, 알테오젠. 현대차는 올라도 매도하고 내려도 매도하고 얘는 현대차에게 악감정이 있는 건가요? 왜 계속 팔고 있지? 자, 아무튼 그런 형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네, 이렇게 원전 쪽은 매수를 그래도 조금 해주는 모습은 있어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썩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상승이다 하락이다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지금 시점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포지션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팽팽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상승 쪽이 좀 더 우세하게 잡혀있다. 지수가 상승하는 쪽으로 우세하게 잡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고요. 약간은 좀 지루한 형태로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여전히 문제는 내일이 만기일이라는 건데, 이번 만기는 제법 클 줄 알았는데 크지 않게 진행이 된다면 3월 만기로 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3월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포지션이 좀 꼬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건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계좌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대로 좀 잘 유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매보다는 관망을 잘 유지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타이밍 잡기가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오후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